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당장 추세적으로 반등하거나 추가 폭락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매일 아침 시황 방송 보면서 그날의 주가 흐름의 원인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 당장 투자를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매일 아침 시황 방송을 보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는 전혀 할 수가 없죠. 매일매일 부동산 방송을 보면서 그날 나오는 정책 변화나 아니면 지역별 가격 변화 같은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주식이나 코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유가 뭐죠? 왜 주식이랑 코인은 그렇게 해야 되죠? 주식이랑 코인은 금융자산이라서 그렇다고요? 금융자산은 왜 매일매일 시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냥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능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능은 재밌으려고 보는 것처럼 시황 방송은 그냥 불안하니까 보는 거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시황 방송 보는 거는 지금 당장 멈추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날 주가가 폭락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 인상 우려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돼가지고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 물어봤더니 금리 인상 우려가 그동안 과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빠져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개콘입니까?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는 거예요. 언론이 늘 이런 식입니다. 진짜 개콘만도 못한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빠지든 오르든 다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이 나쁜 놈입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고 금리 인상 우려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조금 올랐고 다시 빠지면 다시 우려가 커졌고 내려가면은 또 다시 과했었다고 얘기하고 이럴 거면 저도 기사 100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들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매일매일 구독자한테 적절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구독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 구독료 받아가지고 월급 주고 자기 먹고 살고 있으니까 밥값은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밥값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상황을 어떻게든 자기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구독자들한테 설명해줘야 될 이유가 밥값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면 굉장히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 개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콘에서도 이왕이면 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야지 신뢰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그럴싸한 이야기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모든 게 어떻게 다 개콘입니까? 정확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들이 있죠.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는 발표라던가 아니면 다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발표라던가 이런 큰 발표와 흐름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코스피가 나스닥이 2% 올랐었다 0.1% 떨어졌었다 다시 3% 떨어졌다 이걸 볼 이유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찾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기사나 유튜브에서 시황을 본다 한들 그 이유를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8할 이상입니다. 절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뭘 알고 하는 얘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추측성 발언이고 그럴싸한 이야기들로 예상하고 추측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에 대해 글 쓰는 게 더 쉽다. 그죠?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은 쉽게 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돈이 벌리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돈이 꼭 벌리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시세에 따라서 나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고요. 아무런 노력을 안 했어도 운이 좋으면 그냥 시류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꾸준히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요. 그에 비해서 돈에 대해서 글 쓰고 영상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쉽죠. 저도 어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굉장히 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거둬들이는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언론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자신이 판단하고 공부해서 채워놨던 지식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투자 플랜을 세웠다면 그 플랜대로 긴 시계열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사실 시황방송은 그냥 껌 씹다 뱉고 하면서 계속 껌을 씹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전 글에서도 썼지만 최근 언론과 대중의 분위기는 약간 이런 겁니다. 당분간 상승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것도 좀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 언제는 현금 보유하면 안 됩니까?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다 현금 보유하라고 하는 게 그냥 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거는 지금이라서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조금씩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이라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해야 될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크를 구성하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손실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격 때문에 점점 같이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상승장 때는 현금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계속 버려야 된다고 얘기한다? 사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손실 가능성, 높은 가격에서 떨어질 때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늘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즉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실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을 보유해라, 현금이 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앞뒤가 좀 잘못된 얘기라는 생각이 저는 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옹의 그에 져서 실전 투자 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험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요즘 증시는 정말 불투명해. 나는 웃는다. 주식시장은 언제는 투명했는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주식시장이 아닐 것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뭡니까? 즉 누구도 금융시장의 단기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뿌옇게 흐릿하게 형태만 보고 저기 누구 있나? 거기 누구예요? 그러는데 그 순간 랑 하고 나오는 호랑이의 그림자일지, 친구 일로 와! 그러면서 후레쉬를 비추면서 나를 구조해온 친구가 찾아왔던 그림자인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냥 흐릿해요. 흐릿해. 모든 게 그냥 투명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하고 흐릿한 겁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리고 금융시장은 원래 이래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 이거 보면 엄청나죠? 저는 그냥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이 생각밖에는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dom황차 지옥문이 열렸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이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꺾였고, 그 꺾인 상태에서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의 빨간 선 밑에서 빠지고 다시 더 올라오지 못하고 또 부딪혀서 더 크게 빠지고 쭉쭉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패닉장의 극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그래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I've been my dream 3단 고음을 갑니다. 이거 이런 거예요. 갑자기 뜬금 3단 고음.
이런 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단 고음 맞출 수 있어요? 전혀 맞출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 뭔지 아시죠? 이 그래프는 상해 종합지수 그래프고요. 지난 4월 27일 그때 저점을 찍고 현재 14%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사람들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또 난리가 났겠죠. 그냥 언론은 원래 그런 겁니다. 사실 이 그래프만 보면 이미 200일이평선이 강하게 꺾였기에 V자로 꺾여가지고 올라간다, 반등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이든 대중이든 이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르면 언론에서는 또 오른 이유 갖다 붙이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오르기 전에는 계속 데드캣 바운스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 부딪힐 때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쭉 무시하고 뚫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나왔지만 200일이평선 부근에서 멈춰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죠. 그 전에 쭉 하락하고 있었을 때가 이 상태였고,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갑자기 3단 고음이 나오죠. 이 3단 고음 나오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하단부에서 부딪혀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전에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이 부근에서 부딪히고서 상승했던 게 마무리되고 또 쭉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락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이때 장중에 엄청 하락을 했다가 다시 쳐 올렸죠.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 난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사기꾼입니다. 진짜로 사기꾼이에요. 그런 얘기는 들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정도 상태까지 가가지고 볼린저 밴드 요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쭉 빠진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 가격 예측은 이래서 섣불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절대 단기 가격 흐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단기 가격 흐름은 우리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뻔한 얘기를 해. 단기 가격 예측 당연히 아무도 못하지, 뭐 이렇게 더듬으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기 가격 예측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갑자기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물렸잖아, 계속 초반에 물타기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초반에 물타기를 많은 물량을 갖고 주주주주 실어버린 그 기간의 문제를 삼는 것이지, 단기를 예측했었어야 되는데 예측 못해서 그게 아쉽다,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포인트를 아시겠죠? 두 번째, 언론과 대중은 늘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상해지수가 4월 27일까지 락다운으로 미친 듯이 빠지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반등 온다라고 대중들이나 언론이 누가 인식했겠어요? 그때는 공포의 극한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불현듯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 3번째, 상승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온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단기 가격 예측을 할 수 없어요.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대중은 우리한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늘 공포를 극대화하죠. 그렇게 공포가 극대화돼서 모두가 쫄아 있을 때 상승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뭐죠? 이 그래프는 나스닥 그래프입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쭉 흘러내릴까요? 아니면은 상하이 종합지수처럼 여기서 반등하면서 3단 고음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그래프는 6월 22일 그래프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해 종합지수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도 단기 흐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 호기로움은 제가 인정해드리겠지만 이건 사실은 맞춰도 운, 못 맞춰도 운, 절대적으로 실력도 아니고 분석도 아닙니다. 그냥 뽀록구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뽀록구예요. 뽀록구. 맞추면은 그냥 뽀록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야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여기서 나스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당장 추세적으로 반등하거나 추가 폭락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반등한다는 거야, 폭락한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냐 너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는 설명드릴 거예요.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 플랜을 갖고 장기 투자에 초석을 다지고 있는 거, 기초 공사를 하고 있을 때면 그냥 오르던 내리던 날씨가 오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런 날짜 정말 공사하기 힘들 때 잠깐 멈추고 매일매일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에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건물에 입주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들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만의 건물, 우리만의 빌딩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데 이 왕국 만들 때 계속 매일매일 그 뉴스에 나오는 얘기 보고 야 오늘은 23도래 아우 내일 28도인데 더 죽겠네 아우 어떡해 아우 내일 35도래 야 내일 우박 떨어진단다 이런 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체크하고 여름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엔 좀 더울 거야 그거 감안해.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럼 야 겨울 동안엔 좀 추운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방안 똑바로 하고 문제 없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쭉 가는 거지. 매일매일 온도 보면서 그거 왜 호들갑을 떱니까? 그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추우니까 잠깐 공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추울 때 할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추울 때 시멘트 같은 거 괜히 붓지 말고 안 굳으니까 그건 알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사를 현장을 멈추고 그냥 다 집에서 놀아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움직여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할 때 언론은 큰 변화, 봄이 왔다, 겨울이 지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큰 흐름에 대한 내용들만 체크하고 그 중간중간에 그냥 약간 토크쇼처럼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현장 소장님이다. 우리 투자 현장의 소장님이다라는 마인드로 오늘도 바삐 현장을 관리 감독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